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9천만 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죠. 그러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역사상 가장 많아졌습니다. 정확히는 1083만 개가 손실 중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쯤 되면 다들 무서워가지고 팔고 도망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큰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은커녕 오히려 더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무서워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침착하게 더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같이 풀어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보고 있길래 모두가 겁을 먹은 이 순간 오히려 더 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 이거부터 정확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손해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말부터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누가 비트코인을 100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9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은 비트코인을 손해보는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비트코인이 무려 1083만 개에 육박한다라고 해요. 지금 시장에 풀린 비트코인이 전부 합쳐가지고 대략 2000만 개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이 넘게 지금 손해보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게 있죠. 이 숫자가 과거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때보다도 더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솔직히 도망치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아주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장기 보유자라고 불러요. 보통 비트코인을 5달 넘게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여기에 보통 들어갑니다. 이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1400만 개인데 이것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 중에서도 3분의 1 넘게가 지금 손해 상태라는 거고 본인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상식대로라면 손해를 보면 무서워서 팔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안 파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믿고 버티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뉴스들 하나씩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바로 같은 날에 미국에서 나온 물가 소식인데요. 물가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의 이 물가가 1년 전보다 4.1% 상승했었다고 나왔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란을 둘러싼 전쟁 분위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고 그게 지금 물가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이 중앙은행을 연준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연준이 물가를 잡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금리를 올린다는 게 왜 중요하냐?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둬도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위험한 곳에 돈을 넣을 이유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에서 시장의 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튀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커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따로따로 노는 두 가지 뉴스처럼 보였죠. 근데 사실은 한 개로 이어진 이야기였던 거고.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큰 손들은 왜 안 팔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무서운 숫자 손해보는 비트코인 1000만 개요. 이 숫자가 과거 언제 나왔는지 찾아봤더니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손해는 과거에 3번 정도 나왔어요.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번이 전부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바로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타이밍이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알고 보면 다시 상승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그때마다 중장기 보유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안 팔고 오히려 더 매수했다는 사실들. 그러니까 지금 큰 손들이 하는 행동들 자체가 이 과거의 바닥에서 했던 행동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워 보이는 이 숫자가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바닥 신호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이 바닥이고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걸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과거랑 딱 하나가 다르죠. 지난 2019년, 2022년 그리고 2020년까지도 그 바닥들을 다시 떠올려보면요. 그 당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할 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죠. 지금 미국의 연준은요, 금리를 인하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상승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신호 두 개가 동시에 켜져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큰 경제 환경은 아직까지 위험하다,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을 끌어내는 힘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큰 경제 환경의 압박감은 당분간은 더 세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진짜 분기점은 다가오는 9월달입니다. 연준이 9월달에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고, 만약에 연준 측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거나 올리는 걸 멈추겠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또 큰 손들이 보고 있던 바닥 신호가 비로소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역대 최대로 손해 구간에 빠졌는데 이 숫자가 과거에 늘 바닥에서 나왔던 신호입니다. 다만 이번에 연준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조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 바닥 신호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진짜 승부처는 연준이 움직이는 9월 달에 갈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에 9월 달 연준이 정말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손해를 보면서도 꿈쩍 않던 그 큰 손들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스쳐 지나간 이 수십 퍼센트 수익들은 결국에 매도를 못하면 의미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매도를 안 하다 보면요, 결국에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5%가 됐든 10%가 됐든 수익 실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도에 대한 습관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조그만 수익들이라도 익절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야지 나중에 리플이 반등이 나와도 현실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중 조절하면서 적당한 단기 고점에 대해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도 메인 비중이 있으니까 차라리 일부라도 수익 실현에 대한 재미들을 키우고 익절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비트코인 기준 9천만 원 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강력한 폭락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리플, XRP 포함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가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전 1시간 동안 무려 8천억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선물 포지션이 그대로 청산 증발해버렸고요. 최근 24시간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 대폭락장에서도요,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를 합니다. 하루 만에 2조 5천억 선물 포지션 증발하고 비트코인 역대급 저점까지 내려오고 리플 XRP가 1달러 깨지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디피니티브 44%, 슈퍼폼 27%, 여전히 폭락장에서도 개별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트 장세들에 대해서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내실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대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요, 인피니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말씀드렸고, 곧바로 수익까지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이 차트 방향성이랑 추세가 어떻죠?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추천드리고 이번에 수익까지 냈던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차트 방향성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매수 타점 자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상승하면은 그때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게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로 힘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다 상승하고서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을 이용해가지고 매수했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바로 또 팔고 나오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수익 낸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에 편승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던 1번 매매 방법으로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피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